모두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거 얘들아 몇 사분면 말하고 있는 거니?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이면 사인은 뭐야? 양수. 코사인은 뭐야?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일단은 음수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이것만 알아도 벌써 얘네들은 답이 아니니까 확률이 30%로 올라갑니다. 20%에서. 맞죠? 자, 그리고 항상 이거야. 곱하기 값을 나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 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이거 항상 우리가 수원에서 사인 코사인 관련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그냥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도 돼. 그 하나가 바로 뭘까? 사제 더하기 코제는? 그치, 그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하면 돼? 유나야? 제곱하면 돼. 그래야 사제 더하기 뭐가 나오니까? 코제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제곱하면은 코제 더하기 사제가 나오겠지.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 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뭐야? A의 이걸 A라고 하면 A 제곱이란 얘기지. 근데 A 값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풀만데 마이너스 3분의 아니 A 제곱이 3분의 5고요. A는 풀만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이렇게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번 이거는 잘 들어봐. 무조건 그냥 이런 문제 3점짜리야. 그냥 나 이거 없앨래. 이게 포인트야.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변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무조건이야. 그런데 일단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1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F1은 얘가 0이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6 빼기 16이니까 얘네 없어지고 F1은 마사겠구나. 이거 하나는 내가 건질 수 있어. 이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 7번 같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잘 나오는 약간 적분 쪽에서 그냥 난이도 중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와. 그 다음에 무조건 나는 이거 없애고 싶다 이거 얘기야. 무조건 미분이야. 적분 문제는 일단은 인티그럴 나오면 다 미분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 양변 미분할게요. f 플라임 x는 이거 뭐가 되죠?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12x 제곱 더하기 32x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f 플라임 x가 여기서 얘를 뺐다라는 거잖아. 그치? 뭐 이거를 놓고 판단하셔도 되고 이거 놓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 놓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fx는 몇 차가 돼야 될까? fx는 2차. 그냥 판단하기 좀 그러면은 그냥 1차라고 해봐. 1차면은 얘는 몇 차가 되겠어? 0차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변이 같을 수가 없겠죠. 자, 얘가 만약에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되겠어? 1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뭐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이거라고 가정하고 판단해보는 거지, 그냥. 그러면 얘가 2차면 얘는 1차야. 그러려면은, fx가 뭐가 되면 되겠어? 12x. 그치, 이거 없애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몇 차가 될 거니까 1차가 되고 얘는 1차가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니? 누나 지금 보고 있어? 네. 안 보고 있는데 안경도 안 쓰고 있어. 다시 얘가 2차면 얘는 1차일 거 아니야. 플라임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1차가 되려면은 fx는 최고차항이 12x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죠? 그리고 나서 1차항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넣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f 플라임 x가 뭔지 한번 봐봐. 뭐야? 24x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fx를 이거라고 놓고 f 플라임 x를 얘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갖다 놓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개수 비교해서 A값, B값 구하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4x 더하기 A라는 친구가 fx가 만약에 이거라면 12x 이거 없어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32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뭐가 돼? 24가 돼야 되니까. 그럼 a라는 친구는 뭐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은 8입니까?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가 아니네. 플러스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 a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a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b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 b도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fx가 여기 있던 게 fx가 1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요렇게 끝났어. 이것만 대입하면 끝난 아주 단순한 문제 이런 거 진짜. 이거는 어쨌든 냈을게 얘들아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쓸 거잖아. 그렇지? 사인 법칙은 뭐가 사인 법칙이니? 사인 법칙은 종류가 세 가지야. 어떤 종류가 세 가지냐면은 자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쳐. 그치? 그러면 이 각과 이 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ER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는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즉 이거의 사인 값하고 이 길이 알려주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길이 알려주면은 이 사인 값 알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사인 값은 실전에서의 사인 값은 그냥 이거야 무조건. 각, 그걸 마주보고 있는 변,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그치? 그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이가 알려주면 한 가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ACD야. ACD니까 이거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말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이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요렇게 반창고 붙여서 이 각에 대한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얘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나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5분의 8루트 15다라는 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나 또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두 개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또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한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무조건 세 변에 세 변. 알겠어? 세 변과 한 각. 어떤 각? 이 네 가지 정보 중에서 미지수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거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이 길이 알려줬어. 이거 코사인 값 알려줬어. 사인 값 알려줬어. 사인 값 알려줬다는 얘기는 누구 아는 거와 똑같아? 코사인 아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세 개를 아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알겠니? 또는 이거 코사인 값 알려줬어. 이 길이 알려줬어.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내가 모르는데 이거 두 개를 내가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미지수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그림과 같이 A, B가 5라고 돼. A, B 얘가 지금 5라고 얘기했고요. 5입니다. 이 친구 4예요. 이 친구 2예요.
뭘 구하라 그랬어? BD 길이 구하라. 이거 구하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들아 BD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BD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BD 길이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BC 길이를 구해서 누구를 빼면 2를 빼도 되겠지. 그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 BD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대놓고 BD 길이를 구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BC 길이를 내가 뭐 해도 된다고? 구해도 된다 그 말이라고. 그러면 BC 길이 구해가지고 2 뭐 하면 되니까 빼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쵸?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BD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 BC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자, 그렇게 보면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코사인 값과 여기 코사인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아니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내가 어떤 거를 구하는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이 각은 이 ACD라는 삼각형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C라는 각은 ACD에도 적용이 되고 ABC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겠지? 이 값은. 그러니까는 이 값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얘기야. 나 유리하겠다는 얘기지? 첫 번째, 사인 알파 분의 짝꿍이 4니까 4라는 친구는 여기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반지름이에요. 근데 이거 이퀄 얘들아 뭐야? 2열이야 2열. 지름이야.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2를 한번 곱해보면은 15분의 16 루트 1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나는 여기서 사인 알파 값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자리만 바꿔주면 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자리 바꾸면 4 루트 15분의 뭐가 되겠어?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15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무슨 각이니까? 예각이니까 4분의 1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길이 알고 싶으면 자,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했어. 변 하나, 변 두 개, 변수 개, 각.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각은 이미 해결이 됐어.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변의 길이 모르고 이 변의 길이 모르는 거야. 둘 중에 변 하나 길이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알 수 있으면 이것 길이 구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는 AC 길이를 내가 한번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AC 길이는 코사인 입장에서 또 보면 얘가 2고 작은 삼각형 얘가 2고 얘가 4야.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K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이 변 알아? 이 변 알아? 코사인 값 알아? 얘만 몰라. 그러면 당연히 K 값 뭐 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거의 제곱은 16은 양쪽 제곱 K제곱 더하기 2제곱 4 빼기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값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러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은 0 해가지고 K 값은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K는 이제 길이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뭐가 되겠다? 얘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내가 이 길이 알고 이 코사인 값 아니까 이 길이 BC 길이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마주보고 있는 거 제가 25입니다. 25는 여기 이거 x라고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이쪽 거 4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과 4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정리해보자.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4 이렇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x네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이것은 내일 x값 구해야 돼. 근데 이거 딱 봐도 유수분이 안 되잖아. 그리고 답을 보더라도 x에서 2를 뺀 게 답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한번 해보면요. x라는 친구는 이거 짝수니까 a분의 그쵸? 이거 반절의 부호 반대 1 풀마 루트 이거 제곱 빼기 ac니까 더하기 9 해가지고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x라는 거는 당연히 뭐니까 길이일 거니까 빼기는 안 되고 더하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1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거기서 2를 빼래. 여기서 빼기 이제 2 하면 되니까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1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얘들아 n제곱근 이야기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 n제곱근. n제곱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곱근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짝수 홀수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니? 자, 제곱근. 짝수 제곱근은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면 된다고? 2차 함수.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제곱근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교점의 개수야.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제곱이 또는 뭐 4제곱 하여튼 뭐 x 뭐 2n제곱이 알겠지? 이거 있고요. 당연히 얘가 0이야. 그러면은 근 있어 없어? 있지? 0 하나 있지. 0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야. 양수면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양근 하나 나오고 음근 하나 나오고 이렇게. 맞죠? 근데 얘가 음수야. 얘를 A라고 하면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당연히 얘는 근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죠? 다시 n제곱근 이야기가 나오면 n제곱근은 무조건 짝수인 경우하고 홀수인 경우로 나누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것이 이퀄 A하고의 관계에서 당연히 A가 양수면은 2개,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고 0이면은 0 하나 나올 것이고 얘가 음수면 제곱근이 없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거잖아. 뭐 루트 x가 만약에 뭐 3이다 라고 하면은 x가 만약에 3이다 제곱이 그럼 풀마 루트 3이 되겠지. 얘가 0이면 0일 것이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잖아. 그 얘기야.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이면 3차 함수 생각하세요. 3차 함수 요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이 만약에 양수야. a인데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수면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양의 제곱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a가 0이면 a가 양수면 이렇게 양의 제곱근 a가 0이면 0이 되겠지. a가 음수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 음의 제곱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야. 그럼 x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짝수 제곱근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시고 홀수 제곱근은 3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에
n제곱근 중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하지 뭐하도록 않도록 이라고 얘기했네. 그치? 음의 실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짝수일 때하고 내가 홀수일 때를 나누면 얘는 그러니까 뭐 2제곱근 3제곱근 그런 얘기잖아. 2제곱근 4제곱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0보다 크면은 뭐 하는 거야? 음의 실근이 나오겠지. 안 나오려면 0이 되거나 0보다 뭐 하거나 작거나 누가? 얘가 즉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돼야 뭐 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확실히 이해됐니?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3구니까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9가 돼서 n이라는 친구는 3에서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 중에서 누구만 가능하다고 얘들아? 짝수만 가능하다고 짝수. 그러면 n이라는 값은 4, 6, 8이라는 값이 가능하다. 즉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얘가 나오지가 않는다고. 6제곱근, 8제곱근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홀수일 때는요. n제곱 마이너스 12n 더하기 17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음수제곱근이 안 나오려면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n이라는 친구 n은 3보다 뭐 하거나 작거나 같고 n은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2부터 12까지 중에서 홀수만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3 가능할 것이고요. 9 가능하고요. 11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4, 6, 8하고 3, 9, 11 이렇게 6개의 값이 이 문제에서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한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답은 41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양수 t에 대하여 y는 2x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점 p라는 거는 t, 2t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네요. l. 그쵸? 얘들아, 접선은 항상 생각해. 접선은 뭐가 중요해? 접점이 중요하고 접점을 만약에 줬으면 그걸 쓰면 되고 접점을 안 줬으면 t, ft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t, ft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기울기는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t 대입하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4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L이라는 접방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만든 거야 그냥. 그러니까 y는 4t x-t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정리해보면은 4tx 마이너스 4t 제곱인데 플러스 2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r이라는 친구도 자연스럽게 뭐 한 거야? 나왔죠? 왜? 얘가 y절편이니까. 그럼 r이라는 거는 0, 마이너스 2t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계속 가볼게요. 선분 OP를 지름으로 한대. OP 얘가 지름이래.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직선 L이 원 C와 만나는 점을 얘를 Q라고 해서 얘를 Q라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R이라고. 그랬을 때 QR이니까 이 친구야. 이렇게 생기네. 얘. 이 길이를 갖다가 내가 뭐 해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뭔가 나타내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 어차피 무슨 문제야? 극한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면 QR이라는 이 값을 t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0만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길이를 내가 구하는 게 뭐라고 보면 돼? 포인트라고 보면 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내가 이제 뭐 구했으니까 이거 적방 구했으니까 그러면 원방정식을 내가 구해서 원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이면 당연히 얘가 0,0이니까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t, t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반지름은 뭐 이거하고 이거 관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 반지름 어리라는 거는 루트 하시고 이거 제곱이니까 t 4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은 4분의 t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알아듣지? 그러면은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t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t 4제곱 더하기 4분의 t 제곱 이게 바로 원방이야. 알겠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아래 좌표를 내가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Q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어. Q의 좌표를 구하려면 좌표는 얘들아 교점의 좌표는 다른 거 없어. 무조건 그 교점을 만들어낸 두 함수식을 구해서 그걸 갖다라고 놓고 뭐 대입하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원하고 이 적방하고의 교점이 얘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지금 원방 만든 거야. 원방 만들었고 그러면은 y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y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y값에다가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집어넣어 주는 거지. 집어넣어서 이거를 싹 정리를 해서 정리하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이 x값, 하나는 이 x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지겠지.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보냐? 일단은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QR의 길이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나에게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뭐를 알고 있어? 나는 이 길이는 내가 알고 있잖아. 이 길이. 이 길이는 뭐야? 이거의 부반대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얘를 요렇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내가 OQ 길이를 구할 수 있나?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생각해봐라 얘들아. 여기 있는 각 이거 직각 맞습니까? 직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요? 원의 지름 지나는 지름의 원주가 네.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지름의 원주각 90도거든. 얘가 90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길이는 알아. 뭘로 알아? 2t 제곱 내가 알고 있어. 얘는 길이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내 미션이고 그러면 나는 이 길이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면 얘도 뭐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건데 얘는 0,0이에요. 얘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내가 이 직방은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구했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0,0에서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고1 때 배웠어요. 그거 이용하면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어떻게 하냐? 볼게요. 0,0에서 이 직선까지라는 거는 y 넘기는 거야. 그래서 4tx y 2t 제곱은 0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거리 d라는 거는 뭐냐? 짝 깔아 주시고요. 루트 하시고 x 이거의 제곱 y 개수의 제곱이지. 이거 제곱하면 16 t 제곱 더하기 y 개수하면 1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00 집어넣으니까 0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와? 마이너스 2t 제곱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절대값은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t제곱은 무조건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은 절대값 굳이 필요 없겠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OQ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OQ 길이 알았어? 이 길이 알았어. 그러면 그런적으로 Q 어의 길이라는 루트 하시고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이라는 거는 4t 4제곱에서 마이너스 이 길이의 제곱을 모아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 이거고 제곱하면은 16t 제곱 더하기 1분의 이거 제곱이니까 4t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바로 Q 아래 길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루트 가시고요. 얘는 16t 제곱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64t의 6제곱 이렇게 곱하니까는 플러스 4t 4제곱인데 마이너스 4t 4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자 루트 이거는 8t 제곱의 세제곱 아니 8t 8t 세제곱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아요? 여기 루트 벗기려고 결론적으로 루트 16t 제곱 더하기 1분의 8t 세제곱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아니 88이 64하고 제곱하면 6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리미트 자 t가 0풀로 갈 때 t 세제곱분의 그러니까 t 세제곱분의 1 곱하기 QR이니까 얘 가져오면 되겠죠? 얘 가져오면 루트 16t제곱 더하기 1분의 8t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기서 t 세제곱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얘도 없어지니까 루트 1분의 8에서 8이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고요.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좋네요. 곡선 y는 fx 위에 점 a에서 그은 접선이 fx의 다른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a, b의 길이가 이렇다. 점 b의 y좌표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거를 읽고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거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 구해놓고. 무슨 말이냐면 접선을 긋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선생님이 f 플라임 x 한번 해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f0이야. 0,f0이면 f0 넣어봤자 어차피 0이지. 그러면 0,0이라는 점이 있고요. f 플라임 0이 기울기가 되겠지. 그렇죠? 0,0 f 플라임이요. f 플라임 0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서 적방이라는 거는 y는 뭐가 되냐? 2x 이렇게 되겠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좀 알아먹죠? 그러면 접선 구하니까 당연히 fx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면 fx equal 2x라고 놓으면 0에서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접해야 되니까 x제곱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가 2x니까 없어지네요. equal 0이 된다. x제곱 묶으면 x 더하기 a는 0이니까 여기서 중근이 나오고 나머지 b 한 거는 뭐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equal
마이너스 a니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y값이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도 되겠지. 어차피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b의 좌표고, b의 y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B의 길이가 5,5래. 근데 A 0,0이야. 그치? 그러니까 AB의 길이라는 건 루트 하시고요. 여기서 얘 빼면 A 제곱하니까 A 제곱 더하기, 여기서 얘 빼면 2A 제곱하니까 4A 제곱이 돼서 얘는 루트 5A 제곱이 된다라고. A가 양수입니다. 양수면 그냥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A 루트 5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 5 루트 5다라고 얘기했네요. 결론적으로 A 값이란 뭐가 된다?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A 값이 5인데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2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그래프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이. 알겠어? 이런 식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근데 접해. 요렇게 이렇게 이 기울기가 어쨌든 2야. 여기가 0,0이야. 얘가 A야. 얘가 뭐야? B 이런 얘기야. 이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5 루트 5가 된다. 그럴 때 이 B에 뭘 구하라고? Y절편이 얼마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일단 뭐 한 거야? 이 접방을 구한 거야. 접방을 구하고 접방하고 이 fx하고 같다라고 놓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1차, 얘는 접하니까 몇 차? 2차인 식으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y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고요. 문제를 보니까 T 콜 E에서의 점 P의 위치와 T 콜 K에서 점 P의 위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소리일까? 시간 2일 때 위치와 또 쭈루루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K일 때 위치가 뭐라고? 같다고. 그러면 2에서 K까지의 시간은, K까지 시간 동안 변화량이 얼마야? 0 변화량. 그러니까 뭐 플러스로 갔다가 뭐 마이너스 앞뒤 갔다가 했겠지. 변화량은 0이지, 변화량은 0. 맞죠? 그러니까 이 말 덕분에 우리는 인티그럴 2에서부터 K까지 VT 2t-10의 dt 값이 뭐가 된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맞죠? 2에서부터 K까지가 변화량이 0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K 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해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0t 2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어보면 얘는 t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에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10k 이렇게 될 것이고, 마사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니?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k-2, k-8이 0이 되고 k는 2 또는 8이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k 값은 2는 아니겠죠. 8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 시각 t 2에서 8k까지, 즉 8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얘는 요렇게 돼 있어서, 얘는 요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뭐일 때? 5일 때가 0이겠지. 그러면 2에서부터 5까지는 당연히 음수, 5에서부터 8까지는 뭐 양수 이렇게 되겠지. 거리 구하는 거야, 거리. 그쵸?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인티그럴 하셔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얘가 1차면 인티그럴 좀 하지 마. 아, 왜 하냐고. 넓이 구하면 되는데. 맞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뭐라고? 얘가 5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야.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3이면 얘는 얼마라고? 6이라고, 6. 왜? 기울기 2니까. 그리고 얘가 5고 얘가 8이야. 이렇게. 그럼 또 얘도 3이잖아. 두 개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2 하면은 끝나는 거야. 제발 인티그럴 하지 마. VT 함수가 몇 차일 때? 1차일 때. 넓이 구하는 거 당연히 내 뭐 구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거 구하, 이게 더 편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얘는 S는, 이거 S,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약분하니까 9가 되고요.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18이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이제 음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수열 BN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조건은 생각해보자 한번. 자, AN이 만약에 AN이 양수야. AN이 양수면 그냥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냥 나오면은 AN끼리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N은 뭐가 되겠어?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이 양수라는 양수인 값을 가지면 BN은 무조건 뭐라고? 1이야. 자, AN이 만약에 음수라면 BN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AN이 만약에 0이라면 0? 얘도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N은 0. 아무거나 다 되겠지. 얘가 0이니까. 이때 BN은 뭐야?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 즉, 잘 들어봐. BN이라는 거는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BN은 1 아니면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쵸?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여기 지금 B1부터 B7까지는 그래 안 그래? B1부터 B7까지면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0이 되는 AN 값이 없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0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0이 나올 수가 있어? 0이 나오려면은 2하고 마이너스 1의 개수가 뭐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7개인데 0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뭔가 AN이 0이 돼서 BN이 어떤 값을 갖는 경우가 껴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맞죠?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A8이라는 값이 B2 곱하기 B3래. 그러면 자, 여기에는 분명히 1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면 AN이 무조건 어딘가에서 0이 돼야 돼. 1번에서 7번 사이에서. 그치?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A8이라는 거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1에서 7 사이에 0이 반드시 있다고. 0이 없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A7 안에 0이 되는 애가 있다면 A8은 공차가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음수야. 그럼 이거 값이 사실 음수다 이렇게 되거든.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B2하고 B3가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네가 이 둘 중에 하나 즉 A2나 또는 A3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이거든 이게. 얘 음수야. 음수가 되려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B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양수고 얘가 만약에 음수야. 쉽게 말하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A2라는 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A3라는 값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봐봐. A2가 양수야. A3가 음수야. 그러면 A4부터 A7까지도 모두 다 뭐겠어? 음수겠지. A에는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뭡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A2가 만약에 양수고 A3가 음수라고 한다면 A4부터 7까지는 모두 다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맞나요? 이해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 존재하지 않아? AN이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아,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N이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은 A2가 0이거나 또는 A3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A2가 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자 B1 봐봐. B2, B3, B4, B5, B6, B7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A2가 0이잖아. 그러면 A1은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1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너는 누군지 모르는 K값이야. 아무거나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너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쵸? AN이 음수일 때는 B1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너도 마이너스 1, 너도 마이너스 1, 너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을 모두 다 뭐 하는 게? 더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모두 더한 게 0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K값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B2 값이 마이너스 4라고. 아니 미안.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러면 보세요. B2는 지금 4가 될 것이고요. B2는 4. B3는 뭐라고?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A8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음수인 조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한다는 얘기죠. 알아듣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 자, A2는 0이 되는 거고 A8이라는 친구는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자, 지금 B2, B3, A11이야. 그치? 그러면 B2 같은 경우는 4라고 내가 구했습니다. 더하기 B3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구했어. 그치? 뭐만 구하면 A11만 구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A2가 0이고 A8이 마이너스 4니까 뭐 구할 수 있어? 빼면 6D는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D는 뭐가 되겠어? 3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11이라는 친구는 A8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몇 D? 3D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3D가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A11은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마7에서 4를 빼니까 마3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만약에
답은 나왔지만 두 번째 A3이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B1, B2, B3, B4, B5, B6, B7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니? 1. 얘도 뭐가 돼? 1. 얘는 뭐 누군지 모르는 해볼게 P값이라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일, 너도 마일, 너도 마일, 너도 마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일 4개고 얘는 2개니까 P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B2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치? B3는 뭐라고? 2라고. 2개를 곱해버리시면은 얘는 음수라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맞지 않지. 그러니까는 너는 조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자,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요. 가조건이야. 얘들 봐봐. 모든 항이 정수야, 정수. 그치? 그러면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1이야.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고? 정수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1번하고 여기는 2번이라고 하면 1번하고 2번은 어떤 값밖에는 못 가죠? 1번이 만약에 1이라면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0이겠지 무조건. 여기 그냥 절대값이니까 0 밑으로 못 갔잖아. 그런데 A3가 정수니까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결국엔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자, 그래서 첫 번째 A3 빼기 2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A3 빼기 1이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A3는 뭐가 됩니까? 3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왜 0이에요? 0이 아니니 미안합니다. 얘가 1이겠죠. 얘가 1. 잠깐. 다시. 얘가 A3 빼기 2의 절대값이 얼마라면, 얘가 얼마라면? 얘가 1이라면, 그치? 왜 1이에요? 2개 더해서 1이잖아. 2개 더해서 1이지. 아, 네. 그럼 얘가 만약에 2면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절대값이라서. 얘는 무조건 얘가 1이라면 A3 빼기 1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된다고. 얘가 1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A3 빼기 2가 1이야. 그럼 A3는 뭐가 돼야 돼? 3. 또는 A3는 뭐가 가능하죠? 1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둘 중에서 얘가 0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얘가 0 돼야 되니까 A3는 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만 얘가 0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A3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얘가 1 될 거야. 알겠지? 얘가 1 되려면은 A3 절대값 A3 빼기 1이 얘가 1 될 거야. 그러면은 A3는 얘가 1 되는 케이스 해가지고 2가 될 수도 있고요. A3는 뭐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0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A3가 만약에 0이라면 얘가 0이면 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A3는 2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나눠볼 건데 첫 번째 A3가 1이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 A3가 2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2보다는 A3가 크다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인데 A2보다 A3가 커. 그러면은 D값은 어쨌든 양수란 얘기가 되겠지. D값은 양수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뭔가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이거를 내가 B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bn이라는 게 뭐냐면 an-n이라고 봅시다. 얘가 bn이야. 됐지? 그러면 b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자 a3가 이제는 1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럼 a3가 1인 경우 생각해 보면 일단은 b3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b3는 a3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a3가 1이에요. a3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b3가 마이너스 2죠. 자, 여기 보면 나조건에 의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얘는 지금 bn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바로 뭐냐면 b1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b2 더하기 땡땡땡에서 절대값 b5의 값이 7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되겠니? 되겠어? 근데 여기서 자 시그마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bn을 한번 생각해볼게. 절대값 말고 bn. 그러면 얘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가 될 것이고 an이 지금 뭡니까?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bn 같은 경우도 등차 수열 될 수 있어? 없어? 얘는 등차 수열이겠지.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면 an의 일반항이 뭐가 되겠어? n에 관한 식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에 관한 식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n 더해봤자 어차피 n에 관한 식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an이 뭐 2n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n을 뺐어. 그럼 결국에 이게 뭐야? n 더하기 3 이런 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bn도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누나 모르겠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좀 불리해지면 이해했다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해보면 5 곱하기 b3라고 볼 수가 있고 b3가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내가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즉 이거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A3이 1인 경우 지금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가 얼마야? 7이지. 응? 각각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가 7이야.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한번 씌워봐. 씌워봐.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니? 10이 되겠지. 그러면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거하고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하고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여기하고 위하고 밑에하고 누가 더 커야 돼? 당연히 위에가 커야 되겠지. 당연히.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똑같을 거고 그때는. 그쵸? 맞습니까? 둘 다 양수나 둘 다 음수 B1부터 B5까지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면 그때 똑같아. 근데 만약에 양수 음수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게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는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는 각각 씌운 거보다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뭐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7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여기다 할게요. 이번에는 A3이 2일 때야. A3이라는 거는 B3은 A3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이 B3의 5배잖아. 그치? B3의 5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B3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각각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보다 얘가 당연히 얘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같은 경우는 B1부터 B5까지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B1, B2, B3, B5, B4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뭐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얘가 7이니까. 그럼 얘가 7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B3가 얘가 지금 1이야. 절대값이. 그러니까 실제값은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은 1일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됐을 때 절대값을 씌울 때 7이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Bn 같은 경우도 무조건 무슨 수열이 돼야 돼? 등차 수열이 돼야 돼. 어쨌든 차이가 나야 돼. 그런데 An이 정수고 정수에서 정수를 빼는 거니까 Bn도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정수밖에 안 돼. 분수 안 돼. 그러면은 공차가 어쨌든 간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뭐 1, 2, 3 또는 마일, 마이, 마삼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0 되고 얘가 1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되고 얘가 마이너스 3 된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봐. 절대값 씌웠을 때 합이 7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네. 그러면 B1부터 B5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차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1 되겠지. 그럼 얘는 1 되겠지. 2 차이라면 얘는 뭐가 되고 3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마이너스 3 얘는 마오고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 7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H를 구하래. H. 그럼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A3이 2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H는 또 여기다가 넣어서 구하면 이거는 1부터 5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B5가 뭐냐면은 아니 뭐 B4로 해도 돼. B4가 A4 빼기 4거든. 근데 이게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A4는 뭐란 얘기지?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A3은 2고요. A4는 4니까 D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7이라는 거는 A4에다가 3D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 6이라는 값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